그래서 제약회사가 그럼 한 수십 개 정도 되나요? 아유, 저는 수백 개 된다라고 봐요. 수백 개요? 네네. 오. 그러니까 약을 생산하는 곳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가 네. 다 GMP 시설이 되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남쪽도 GMP 시설 강조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한 30년, 40년 되나요? 그거 그렇게 안 됐죠, 선생님. 90년대? 네. 거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 막 엄청나게 뭐 저기 세계 기준 따르고 이러는 것처럼 북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북이 그러니까 남쪽뿐만 아니라 유엔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WHO와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GMP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는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정치하고 고난의 행군하면서 정상화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시대였다면, 김정은 정부 시대에는 그 예전에 노동당이 집권하는 정상화를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GMP, 북쪽 GMP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갔을 때 정성제약 그 종합공장 갔었거든요. 거기에 인증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인증서도 전체가 아니라 알약 공장, 시럽제 공정, 그 다음에 수액제 공정 등등 해가지고 5개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해야지 생산을 할 수 있게 북쪽 국가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어린이 영양관리연구소에 제약 설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그냥 약 생산하는데 그냥 저희 가서 방문하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북이 그게 안 돼요. 그 복도와 생산 시설이 차폐막이라고 그러죠. 유리 칸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복도에서 이렇게 볼 수만 있어요. 그리고 정성제약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산 공장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GMP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소독하고 이래도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아예 시설을 보여주지가 않더라고요. 볼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아, 그러니까 그 차폐막하고 이렇게 보여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 요번에 정성제약 갔을 때는 그렇게 다 되더라도 선생님들의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오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엄정 선생님 얘기는 지금 북한의 그 제약 공장에서 나오는 의약품이 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네. 수백 개의 제약회사가 있댔지만 그럼 명목상으로만 있는 그거는 거라는 그러니까 생약이나 한약재를 활용한 약들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고려약. 생약이나 네네. 한약재. 네. 근데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북한이 고려약이 80%라고 하고 네. 신약, 네. 우리가 얘기하는 양약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네. 자료가 나왔는데 네. 그게 대해서는 어떤가요? 그러면은 그 아까 GMP 시설이 네. 고려약에 대해서도 GMP 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예, 네. 신약은 당연히 할 거고. 그러니까 북은 신약이나 고려약이나 그렇게 나누지를 않죠. 그러니까 나눠지기는 하지만 예. 건강을 위해서 약을 저기 생산한다라고 하면 고려약 생산 공장에서도 그 신약을 생산하기도 하고요. 신약 공장에서도 당연히 고려약은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GMP를 물어본 이유가 네.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그 GMP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제 이 GMP라고 하는 게 네. 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의약품이 나온 그 프로세스를 맞아요. 어떻게 관리 감독하느냐라고 맞아요. 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네. 제약회사들에서 GMP를 하지만 네. 그 기준이 그 미국의 네. CGMP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 기준으로 갖다 놓고 하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미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 맞추냐가 중요한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숙달되어져 있고 네, 네. 많은 역량이 거기 배치가 되어지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 정도 역량이 미국의
수출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미국 수출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했을 때 역량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몇 회사 안 돼요. 네, 네. 근데 모든 제약회사 그래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네. 일단 GMP라고 하는 시설을 통해서 일정 정도 수준의 네. 의약품이 만들어지는 네.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네. 확인해 보고 싶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도 북한 당국에서 네.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 네. 우리도 KGMP라고 얘기하잖아요. KGMP라고 얘기하죠. 예. 북도 북GMP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GMP를 서로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측과 남측이라고 하는 용어 문제처럼 이게 GMP라고 그러면 우리는 다 GMP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GMP의 수준이 네. 어느 정도 되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아까 주영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이 이 자료가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겠지만 네. 고려약 중심의 네, 네. 의약품 생산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그러니까 양약, 네. 양약을 생산할 수 있는 네, 그거는 네. 저기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GMP가 됐다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함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약들이 뭐. 상당히 있었었거든요. 네, 네. 알아요. 그럼 이게 무슨 GMP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쪽의 자료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옛날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교류 협력하면서 실제로 많이 북을 그래야 되겠죠. 알아야 아,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 전의 자료를 가지고 그렇지 않냐? 지금도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럴 거다는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평스 제약회사라는 데가 그래서 북이 합영 제약회사를 되게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인 거예요. 질적 담보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평스 제약 공장이 스위스 자본이랑 보건성 산하의 평양제약이랑 합영회사인 거거든요. 2002년에 시작을 했었고 2004년에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인가 WHO의 GMP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게 북쪽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국제적인 GMP 인증을 받은 회사였던 거예요. 거기서 부적합이 나왔다고. 그거는 아닐 거예요. 제가 본 자료에는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그거는 워낙 이게 북쪽 자료는 하여튼 그런데 북이 그렇게 WHO에 그러니까는 북이라기보다는 평스제약 회사가 그렇게 인증을 받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북쪽의 의약품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WHO가. 그 약을 북쪽에서 생산한 약으로 대체하기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WHO라는 GMP 인증이 되어야지 평스제약 의약품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도 의약품을 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의 인민들에게도 좋은 양질의 의약품을 주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고. 이거 말씀을 들으니까 네. 갑자기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엄주현 선생님이 쓰신 이제 최근 자료에 보면은 네. 아까 이제 평스 합영 회사 얘기 나오면서 네. 북한에서 이제 공급하는 부분들은 이제 북한 내부의 그 의약품으로 자국,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북한산 뭐 아스피린, 북한산 뭐 네, 네. 어떤 네. 제약군을 했는데 네.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제가 좀 흥미롭게 좀 봤던 게 네. 북한에 있는 인민들이나 이제 주민들이 북한산 의약품을 네. 안 먹는 거죠. 하는 부분들을 좀 꺼리고 오히려 네. 뭐 중국산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 수입산 네. 또는 뭐 한국산도 뭐 찾는다고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또 어느 루트가 뭐 장마당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제 네. 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 상황이 네. 최근에 그게 업데이트된 상황인지 아니면 저 얘기가 좀 약간 좀 몇 년 전의 상황인지 그것도 좀 네. 얘기해 그럼 주시면. 일단 지금 그거와 함께 네. 정리를 좀 하고 북한의 제약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어쨌든 북한도
그 GMP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갖춰서 북GMP. 네, 그 질적 담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네. 정리를 하고 그럼 생산을 해서 네.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네. 그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이라고 하는 중간 유통으로 네. 가든지 아니면 네. 직접 네. 이제 약국이나 병원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네. 그 북한은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네. 그건 이제 사적 루트인 것 같고 네. 북한은 공식적으로 네. 어떤 루트로 약이 분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상품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약품 공급소에서 쫙 내려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역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떤 약이 어떤 게 필요한가 그 밑에서 쫙 올라온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약을 생산한 것들은 그렇게 의약품 공급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하게는 가능하면은 자기네 병원에서 필요한 의약품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의약품 공급소에서도 단순히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공급할 수 있는 뭐 계속해서 고려약이나 이런 거 생산할 수 있는, 그다음에 원료를 중국에서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되게 모범적인 거라고 높이 평가를 그러면 받는 잠깐만 거죠. 아까 네. 지금 금방금 말씀하신 거에는 네. 병원에서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옛날에 병원에서 약 생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국에서 예. 약 생산하는 것처럼 옛날에 보면은 네네, 가루약 맞아요. 사가지고 맞아요. 약국 제재해가지고 네. 알약 만들어가지고 판매했었죠. 맞아요. 한미약품이 TS로 돈 벌었는데 그게 약국을 하다가 TS를 가루약을 사서 맞아요, 선생님. 예,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베트남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제약회사 인수하고 크게 됐었죠. 세계적인 기업이 됐었죠. 지금 그런 그렇게 형태죠. 맞아요. 아까 그 필요한 부분들은 중앙의약품 공급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루트는 이제 각 병원에서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마당 이런 여기에 의약품은 네. 그 의약품이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외국에서 들어온 의약품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는 이제는 약을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장마당에서 약 팔았을 때 부작용이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약국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북한에 지금 그 개인인가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가 없다니까요. 아니요.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든 아니면은 이게 되게 개인 소유와 이게 막 되게 헷갈린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저거 개인 소유네 이렇게 딱 던질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 산하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약국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한 의사들이 시 소속으로 돼가지고 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약국을 개설하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근데 거예요. 그 약국에서 그러면 네. 약을 줄 때 아까 우리가 네. 그 50년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의사가 처방전을 내면 그 아니요. 약 의사가 처방전을 그럼 병원에서 주면 주고. 병원에서 병원 약국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럼 그 약국에서는 네. 자기네들이 그 중앙의약품 공급소에서 약을 받아서 아니 그 중앙의약품 공급소에서 하는 곳은 아, 정해져 있는 거죠. 인민약국이라고 하는 그럼 거기 약국은 뭘로 받아요? 약을 약은 제약회사에서 받아도 되고요. 우리처럼 네네. 네. 제약회사에서 사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윤해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시나 이런 데서 그 중국 제약회사에서 받아서 공급해주기도 하고. 거기에 이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는 거래를 하게 되면 세금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붙어요, 선생님. 소유가 협동조합 소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겠어요. 크기도 하고, 예, 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북에서는 개인적 소유는 없어요.
일단은 네네 일단은 뭐 장마당은 전부 어쨌든 아니야 장마당도 그거는 국가가 관리를 해요. 에? 크게 하면서 일정 정도 자릿세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조합 형태로 거기 장마당 그 몇 평에 대해서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자기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북쪽 사람들 만나더라도 그건 내 거야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그 얘기는 그렇게 하겠지. 예, 예.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가 개인 소유가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우리도 그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자기 것처럼 아, 많이 해요. 어쨌든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이 뭐 다들 그러잖아요. 정책이 있으면 다 대책 방책이 있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 의약품 중앙 공급소를 통해서 네. 가는 의약품의 유통 경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 형태의 약국들이 있는데 그 네. 약국들은 이제 제약회사랑 직접적으로 그렇죠. 의약품을 받아서 네. 또 제약회사, 인민들한테 또 가는 루트가 또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인민이 아프면 네.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타든지, 네. 아니면 나는 그냥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 먹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선택해서 하든지 네. 그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선생님 평스 제약에서 네. 본인들이 약을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8개의 제약 체인점을 평스 제약 체인점을 만들었어요. 평양에다가 제약 체인점. 네네 약국 체인점을 만든 거예요. 아, 약국 체인점. 네네 약국 체인점을 만들어서 평스 약국이라고 여러 군데 써 있어요. 그 표시도 돼 있고 거기는 가서 약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네. 호텔에서 네. 그 이 디아제팜을 파는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도 제가 요번에 고려호텔 가가지고 그 약을 막 판매를 하고 있어서 거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를 약을 슈퍼인가? 그냥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했더니 제가 의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이 그 약을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가 약 못 파는데. 아니요. 의약품이 안 됐잖아요. 네, 의약분업이 아닌 거고 의료인이면 약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얻어가지고 네네네. 허가를 얻어가지고 네.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게 이해가 되신 거죠. 아니 그러면 근데 그러면 그걸 여기서 판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료를 하고 약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료 판매를 하는 거죠. 예, 약을 판매하는 거죠. 병원에서 그러면 거기서 네. 따로 진료라는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그 외국인들이 그냥 보고 이 약 뭐 어디서 뭐 어디에 쓰냐 그러면 이제 설명도 해주고. 아니면 그분이 예. 의사 전직 의사인데 전직 거기다- 의사 아니었어요. 되게 젊은 여자 선생님이죠. 아니 아, 그럼 그럼- 제가 가가지고 네. 저거 잠이 안 오니까 디아제팜 주세요. 그러면 디아제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디아제팜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상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디아제팜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의사래요. 아니 의약분업 전 상태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의약분업 전 상태 가능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 젊으신 네. 의사 선생님이 네. 거기서 그러니까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진료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을 판매를 하는데 네. 거기 의약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기 딴 것도 판매할 거 아니에요. 아, 그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점이 되게 크고요. 어. 의약품을 파는 그 안이 그 저기 센터가 따로 예, 어, 센터가 그- 나눠서 거기 거기는 안에 의약품만 그렇죠. 의약품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네. 올리브영 여기 같은 우리- 데 맞아. 그 약국이 응.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 약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요번에 제가 확인한 건 그거고 다음번에 딴 데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북쪽에 가시면은 네. 그러고 이제 제가 요번에 또 갔었던 게 금흥약국이라는 데를 갔어요. 금흥약국에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별의별 걸 다 팔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약국 하셨던 선생님은 아시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팔아요. 청진기 아, 뭐 그렇죠. 예. 예, 청진기서부터 그 의료기기하고 음. 의약품 예, 뭐 이런 예, 것들을 예. 의약 외품을 다 판다는 거죠. 안경도 팔아요. 어. 예, 예, 예. 다 팔면서 약사 선생 세 분이 장사를 하세요. 예, 그러면서 이 정도는 몇 평, 완전 짜.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근데 세 분씩이나 계신다가 예, 다닥 이렇게 세 분씩 계시면서 약을 엄청나게 판매를 하려고 저희한테.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엄지영 선생님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그 사회의 네. 그 분화 정도가 미약해서 이거를 이렇게 그 다 종합적으로 판매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한꺼번에 팔면 네.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교차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혹시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북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남측이 제도가 더 우월하고 북측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렇죠. 오늘의 목적은 네. 북측과 남측의 그 제도적인 차이를 네네. 보여줌으로써 아 북측은 저렇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을 알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뭐 네. 우열을 그렇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가끔씩 놀래는 거는 아 그게 우리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놀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좀 들으실 때 좀 근데 들으시면 좋으실 것 보니까 같아요. 예전에 약국 의약분업 전에 약국을 하셨던 선생님은 딱 이해를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청진기는 안 팔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역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제 그 탈북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다 오신 탈북자 분하고 세미나를 한 몇 시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들었는데 들었던 게 기억나는 것 중에 특이한 것들 중에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교육 관련된 건데 네. 무슨 교육이요? 이렇게 북한의 이제 북측의 교육에 대해서 네. 그분은 이제 보건의료 교육? 그냥 교육. 그냥 어. 교육. 네, 그냥 네. 교육인데 이제 그분은 본인이 이런 무슨 뭐 의류를 만드는 이런 분이고 네. 이제 자기 남편은 의류. 의류. 네. 남편은 의사더라고. 네, 네. 북한의 북측 현직 의사인데 이제 이분만 탈북을 해서 어떻게 한국에 왔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네. 그 같은 게 이제 뭐 내가 홍길동이라는 학생이면 이 학생들을 동일한 선생님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하여튼 뭐 이렇게 맞아요. 상담을 하고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안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초중고를 계속 같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애에 대해서 뭐 10년 이상 보면서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아예 모든 걸 관찰한 그 선생님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하나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비표라고 네. 1년에 연초가 되면 뭐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 이렇게 비표를 나눠준대요. 네. 그래서 비표가 우리로 말하면 쿠폰 같은 걸 이게 많이 찍혀 있는 거 1년치 쓸 쿠폰 한꺼번에 준대. 1인당 맞아요. 한 뭉치씩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나눠서 쓰고 부족하면 이제 뭐 모아서 그걸로 쓴다고 하던데. 뭘 사요? 그 비표를 가지고 나가면은 네. 그 상점에 가면 네. A 상점에 가면 이 비표 내면 뭘 주고 그렇죠. B 상점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쓸 수가 있는 배급을 비표를 하는 거예요. 배급. 1년치 비표를 준대요. 각 뭐 가정당 한 사람당 한 뭉치 정도의 이런 네. 걸. 그래서 그거 전 너무 신기하고 근데 그게 딱 계획이 돼 있어서 네. 딱 그만큼 다 생산하면 그만큼 다 있어서 네. 딱 가서 그 비표를 내고 딱딱딱 내면 1년 내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특별한 저기를 하지 않는 이상이야. 네. 그런 게 근데 비표는 그 거의 생필품 위주로 하면서 되게 싸게 공급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제 거고 그 이상 필요한 것들은 상점에서 물론 본인이 그렇죠. 사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체계인 그래서 거예요. 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약도 이제 어차피 예, 예. 이게 이 사람들 이 비표가 있으면 자기 1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모든 거를 다 이 비표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죠. 최저선 맞아요. 정도로 예, 예. 그것도 있고 아예 특히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너무 신기한 게 네. 결혼을 딱 하면은 집도 딱딱딱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2인 가족 뭐 부모님을 모시면 어떤 집 뭐 아기를 낳으면 어떤 집 이렇게 딱딱딱 해서 집도 그냥 모든 걸 정확하게 공급을 그 집의 숫자나 이 나이나 뭐 이렇게 네. 어르신 아기가 있는 그런 게 가서 딱딱딱 맞춰준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가 너무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네. 교육기관이나 직장도 출퇴근에 자전거로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네. 이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직장을 다 국가에서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네. 지정을 해준다는 것도 너무 네. 신기했고 결정적인 거는 군대 문제에 대해서 군대 문제가 이 실제로 강제징병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뭐 네. 과학자가 되거나 뭐 일꾼이 되거나 해서 다 이렇게 각 분야 일꾼을 가고 네. 그 일꾼에 자기가 이제 뭐 학교도 안 가고 일꾼도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군대를 가는 거고 전체 그 고등학교 졸업한 남학생들이 다 군대를 끌려가는 건 아니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네. 근데 뭐 하여튼 저 우리 반도님 얘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우리는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사회다 그렇죠. 보니까 여기는 시장이 아니야. 근데 물론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시장도 이제 만들어진 거죠. 사실 만들어진 형태일 건데 근데 어쨌든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네. 계획 중심 사회에 있어서 내용들이 네. 사실 새롭게 보이는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네. 그게 그렇게 원활하게 가지 않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그거를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그걸 유념을 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신나서 아이디어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 그건 이런 아니에요. 거는 아니고 그 아까 그 학교도 그 제가 그 교육학하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담임을 바꾸는 게 좋으냐 아니면 맞아.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맞아요. 논란거리래요, 사실은. 네, 네, 뭐 그래서 그것도 뭐 하여튼 다 장단점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최저임금도 우리나라 시끄러워가지고 그때 들었던 것도 거기도 이제 이게 각 직업별로 호봉제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예 전혀 다른 직종이더라도 호봉이 같으면 동일 임금을 다 해서 생활비를 또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업의 차이가 그다지 크게 존재하지 않게끔 국가에서 통제를 한다고 저희 그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사회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분배받는 거라서 분명히 그게 있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조금 더 높거나 뭐 탄광 노동자들이 노동 임금이 더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평등하지 않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것도 본인들도 과도기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북이 계속해서 너무 평균주의를 하다 보니까 병폐들이 되게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소련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계속 돼 왔었고, 그래서 가격 문제나 그다음에 뭐 그렇게 질적인 문제나 임금을 더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뚝심보다는 질적인 거, 그다음에 다른 거, 그다음에 차이를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이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막 시장이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 걱정이나 하고 북은 어쨌든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미 89년에 동서독 베를린 장벽 되면서 거의 이제 판가름이 났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북은 계속 사회주의를 강조하는 거고 그 속에서도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도기를 사회주의를 엄청 막 100년, 200년 보고 막 이러는데 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생산력을 높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생산력을 높이는 그것 중에 어쨌든 자본주의의 그런 경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도입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남북의 교류 협력에서도 제가 얘기한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도 합영회사를 많이 얘기한 것도 생산 시설이나 GMP나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외국에도 남북이 같이 제약 공장 만들어가지고 수출도 좀 해보고 싶고 자기네들도 그 국영 공장에서 하는 게 질이 떨어지는 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평수제약에서 만든 약이 자기네의 국영 제약 공장에서 나오는 값보다 5배가 비싸도 인민들이 그 약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경쟁해서 국영 제약 공장의 질을 높이려면 그런 합영회사들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망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북이 공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 고려의학 관련해서 북은 이미 70년 동안 계속 그런 거 연구했으니까 생학 관련해서 할 것도 많은 거고 제약 공장도 우리도 그러니까 북쪽과 같이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아주 재밌게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질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욕망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재밌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이제 다른 네, 네, 이제 맞아요. 주제가 됐을 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는 네. 중요한 게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측의 제약 네. 다른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뭐 보건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엄전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자료가 네. 좀 시간이 지나간 네. 올드한 자료이기 때문에 좀 네. 업데이트를 앞으로 네. 북측과 만나면서 받아서 이제 좀 그걸 할 저희가 있고 이런 걸 포함을 해서 네. 엄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게 그 평화 교류가 본격화되어질 때 네. 우리는 북측과 어떠한 교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내용 뭐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북이 지금 현재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제가 되게 뭐 어떤 선생님 들으시면은 종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종북이랑은 정말 많이 그러니까 다르기보다는 북을 좀 명확히 알아야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북을 계속 공부했었던 측면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북 사람과 만나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제약과 관련해서는 원료의약품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원료의약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제약 공장을 돌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되게 많고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을 정상화하고 싶어 하는데 원료가 부족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2017년 11월 12월에 유엔 제재 그다음에 미국의 그 자국 내 제재, 그다음에 국내 제재 이런 게 되게 심각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출 승인이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예전에 네. 그 의약품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물을 소독하는 네, 네. 클로라이드조차도 그때 맞아요. 제재가 돼갖고 맞아요. 물이 없어갖고 사실은 네. 의약품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네. 정도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실제로 심각하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재가 저는 진짜 빨리 쉽게 풀렸으면 좋겠는데 의약품 분야만이라도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북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보다는 원료 의약품을 북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원료의약품. 실제로 원료 의약품이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한 번도 한번 보내본지는 않는 거죠. 아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의약품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보낸 거고요. 1월 말에 원료의약품 해가지고 일단 보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액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수액제 넣는 팩이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액을 이렇게 뭐 헌혈을 받아서 보관을 하려도 그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비닐이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거는 특수 비닐이기 때문에 승인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미국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승인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료를 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재화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제 제약 부분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저는 진짜 북쪽의 일부만 그것도 평양만 갔다 와서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북쪽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선생님들 저는 그러고 제약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또 가서 보는 눈이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북쪽의 GMP든 그다음에 제약 공장이든 이런 거 보면서 실제로 남북의 제약 관련한 선생님들이 같이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두 번째는 했거든요. 남북 전문가들의 교류의 장. 네, 그게 제재하에서는 할 수 있는 측면이니까 네. 그래서 원료 보내는 것과 인적 교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올해는 좀 해볼 예정인 거고
어쨌든 당국 간도 잘 됐으면 좋겠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민간도 작년과 이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국이 막 앞서 나가면 또 북에서는 그 남을 상대하는 그 파트너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당국 상대하기 바쁘면 민간은 또 뒤로 가게 되고 막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하여튼 남부 당국이랑 민간도 남쪽도 다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고 북도 그렇고 남북도 잘 협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방향은 지금 제약과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입니다. 한 가지 더 좀 질문 드린다면은 네. 그 이제 제약 관련된 부분들 네.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이제 일반 또 좀 많은 약사들이나 네. 저희 뭐 건약 같은 단체라든지 네. 뭐 여유 모임들 약사들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이것처럼 이제 뭐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통하고 네. 네. 그러니까 판매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뭐 의약 분업도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의약품의 뭐 안전성이 어떻고 뭐 네, 네. 그다음에 뭐 공급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 공급과 분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막 북한과 북쪽하고 뭐 인적 교류를 하거나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제약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이제 제약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런 유통 그다음에 네. 분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뭘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럴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게- 예전에는 북은 의약품은 다 무상으로 다 국가가 공급한다라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모든 약이 양 장마당에서 막 다 팔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북이 되게 노력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국도 우리는 뭔가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품이고 모든 게 다 사고 가게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건데 북은 상업망이 발달된 나라가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동농장에 있는 상점에서도 약도 팔기도 하고 막 다 그런 거거든요. 청진기도 팔고. 네, 청진기도 팔고 안경도 팔고 이런 것처럼. 근데 북이 향후에는 어떻게 그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남북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약분업이라는 먼저 이제 해본 경험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북쪽의 유통이나 아니면은 공급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 교류 통해서 그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탈북 보건의료인들도 많고 하기는 한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나온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김정은 정부 시대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정상화의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이전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 시대로 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적 교류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지원본부는 그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어쨌든 선생님들이 많이 기금을 내주시면 원료의약품 많이 사서 저는 제재를 뚫고 가는 게, 그러니까 제재 풀리고 북쪽에 뭔가를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주 막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북쪽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 건약 선생님이든 이제 약사 선생님이든 그동안 지원본부에 정말 원료의약품 지원이나 이런 거 가장 많이 한 걸 누구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더 많이 원료의약품 기증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금도 내주시면은 이 기회를 빌어서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뭐 깨알 같은 광고 아주 중요합니다. 뭐 우리 반도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하여튼 뭐 열심히 잘 돼서 하여튼 뭐 북측이든 남측이든 하여튼 뭐 평화 체제가 빨리 확립이 되고 네네. 많은 발전이 좀 일고 교류도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선생님. 어쨌든 북쪽에 대해서 경제 제재와 금융 제재가 빨리 해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엄준영 선생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 공장에 있는 공장장들 몇몇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북측 제재가 얼마나 심한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클로라이드 같은 것도 못 들어간다.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의약품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했던 목적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게 하나 측면이 있고 이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이 북측의 제약산업, 의약품 또 어쨌든 그거는 북측 인민들이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복지가 그 증진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는 네. 또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많은 얘기 즐겁게 해주셔서 엄지원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걸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끝나기 전에 뭐 소감 있으면 한마디 듣고. 네 그럴까요? 예. 뭐 오늘 방송한 소감 뭐 이런 거. 아니 되게 아니요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게 하여튼 대북 제재가 되게 심각하고요. 그리고 평스제약도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평스제약 홈페이지는 이제 그냥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 제재 때문에 이 제재를 뚫기 위해서 2018년, 19년 노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재가 되게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편하게 했습니다. 예. 그 제재가 그 지금의 그 우리가 북한의 모습을 보면 제재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빨리 제재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네. 오늘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이걸로 네. 그 18회 제가 네네네.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북쪽의 정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북의 전체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탈북 선생들도 몰라요. 저는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지역, 북은 굳이 다른 지역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그 반도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호담당 의사가 거의 그 지역에 20년 이상 일해요. 그 퇴직할 때까지 일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그 지역 내에 그렇게 지내는 소소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구조이라서 우리랑 많이 다르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도 다 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래, 남한을 다 그래, 저희가 잘 그래도. 모르는 것처럼 다 그렇게 뭐 네. 들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실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내용이 궁금하거나 한 거 있으면 네. 그 저희 그 약사 별궁 사이트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네. 그 18회 방송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